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용품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이 홍콩 증시 첫날 상장을 해서 18% 폭등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시장 자체는 전기차 캐즘 현상 또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걱정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전망이 불투명해서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 이재일 팀장님 모시고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게 CATL은 전기차의 뭐 주 핵심 부품인 이제 배터리 만드는 업체잖아요. 세계 최대 업체고 홍콩 거래소에 어제 상장했는데 희망 공모 가격 상단인 263 홍콩 달러에 상장을 해서 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조 3천억 원 조달하는데 성공을 했네요. 이거 가지고 유럽 시장 공략한 다음에 이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봤었을 때 시장 수요 측면이나 어떤 배터리 주도권 측면에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로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로 전기차 시장이 오히려 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유럽도 올해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 와중에 중국 쪽 업체들이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쪽 전기차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의 전망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중국은 하는데 일단 전기차에 대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스탠스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빠르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고 잠깐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연간 40만 대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생산 일정을 이제 미뤘어요. 이제 미루고 토요타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까지 150만 대 생산하겠다 해놓고서 전기차를 이제 100만 대로 줄였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94만 대 향후 3년간 만들겠다 판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83만 대로 줄이고 벤츠 같은 경우는 제일 쇼킹했어요. 원래 한 내년부터인가는 전기차 아예 뭐 다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2030년까지는 그래도 내연기관차 다시 팔겠다 이렇게 네.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전기차에 대한 공약이 가는 건 맞는데 타임 테이블이 바뀌었다, 스케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때문에 그렇다. 중국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시장 점유율보다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똑같이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포션을 옛날에는 글로벌 업체들이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EV들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주춤한 것도 있겠지만 중국차 비중이 많아지니까 그쵸. 수정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팔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나 BMW, 벤츠 이런 업체들이 주도권을 가져갈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중국 업체들이 엄청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지금 중국 EV 업체들한테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망치를 수정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압도적으로 다른 국가들 비해서 그렇죠. 내수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옛날에는 중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BYD한테 밀리고 점점 더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게 전기차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차들의 경쟁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또 반영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GM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거기에 해당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많은 부분 환경 정책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기차 보조금도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 규제도 완화를 하면서 전기차 판매를 독려하겠다 이런 기조 자체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은. 그럼 당연히 이제는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망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판매에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차의 핵심은 진짜 말 그대로 전기 장치에 대한 기술력 아닙니까? 근데 중국 자동차들의 완성차들의 이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과거보다 훨씬 기대보다 뛰어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다 생각을 하는데 업계에서는 중국의 기술력이 테슬라에 거의 뭐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기술 평가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배터리 경쟁력, 그렇죠. 전기차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 경쟁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카, 그러니까 부분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커넥티드카 기능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능들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원래도 이제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었죠. LFP 배터리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저가 배터리, 안전성이 높은 저가 배터리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갔었고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BYD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터리 시스템을 계속해서 좀 진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요. CATL 같은 경우에는 LFP의 효율성을 올리면서 최근에는 소디움 배터리 저희가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공개를 하면서 이런 미래 기술 측면에서 배터리 쪽에서 중국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는 한 가지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 쪽을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딥시크가 굉장히 좀 선풍적인 그러니까요.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AI 기술이 미국 못지 않다라는 평가를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분 자율주행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테슬라가 독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요즘에 뭐 BYD 뭐 이제 샤오미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바짝 추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지나면 결국에는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오히려 역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기술 격차는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아디 택시를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홍콩에서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탔는데 성능은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승차감은 굉장히 좋던데 내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중국차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눈으로 보기에도 중국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하고 얘기가 달라진 게 뭐 벤츠 같은 경우도 중국 스타트업인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죠. 뭐 허사이와 손잡고 이게 그 선도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하고 이게 요청을 해서 우리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중국 업체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싼 제품들 그냥 싸게 만들 수 있는 저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어떤 제조 업체들, 어떤 제조 부품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밸류체인 자체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이게 단순 가공품부터 첨단 제품까지 다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아까 이제 BYD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퀄리티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자기네들의 최신 차량들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품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이 이제는 저 퀄리티냐라고 하면은 글로벌 퀄리티랑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중국이 이제 사실은 뭐든지 만들 때마다 15억 내수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든든하게 나간다. 뭐 성공만 하면 사실은 내수가 이제 기반이 되니까. 이게 탄탄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에 머무르다가 보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많죠.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겠다. 글로벌 진출을 다 해서 이걸 전 세계에 팔겠다. 사오퐁 자동차 이게 중국 전기차 빅3 업체 중이었는데 향후 10년 내 해외 매출을 전체의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거 중국 업체로서는 특히 완성차 업체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BYD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 차들은 역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실 배터리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은데 배터리 기술이 개선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이제 해외까지 50% 물론 뭐 계획이긴 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
수출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23년도나 24년도 2년 연속으로 글로벌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봤었을 때 전 세계에서 자동차 수출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라고 하면은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그렇죠. 둘 다 한 300만 대 중반 정도 글로벌리 수출을 하면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600만 대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일, 일본을 압도적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 게 2019년도, 18년도 이 정도 코로나 이전에 봤었을 때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100만 대가 안 됐습니다. 뭐 70만 대, 80만 대.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성장한 그렇죠.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저가 전기차를 글로벌리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젠 스마트카 기술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첨단 기술에 있어서 중국 차들이 글로벌 업체들과 별 차이가 없구나라는 이런 인식들이 생기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파급력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BYD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수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80만 대를 수출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추이를 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특히 유럽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테슬라의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BYD가 치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BYD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아디도 그렇고 이거 원래 전통적인 강자고 중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샤오펑 자동차도 그렇고 네. 샤오미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네, 샤오미는 그렇죠. 원래 이제 가전, 백색 가전을 주로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샤오미가 이제 자동차 만드는 거 뛰어들면서 배터리도 좋고 여러 가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요번에 창립 15주년이 됐는데 전략 제품을 출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동차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네. 특히 자동차 중에서도 크로스오버 SUV 모델인데 테슬라 모델 Y를 정저주당 모델을 이번에 발표할 것이다. 오늘 내일간 이런 소식이 들려오던데 네. 나온다면 실제로 테슬라 모델 요즘 테슬라 별로 솔직히 인기가 안 좋잖아요. 주가도 그렇고 이 샤오미가 아마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차량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내수 시장에서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SU7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작년에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샤오미 첫 번째 전기차인데 이게 예상외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초기에 월 한 7,000대, 8,000대 정도 판매가 되다가 최근에는 월 25,000대까지 판매량이 급증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 기준으로는 테슬라 모델 3 판매량을 중국 내에서 앞질렀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앞지르면서 이젠 중국의 이제 테슬라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상해 모터쇼 다녀왔는데 그 샤오미 부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관심도가 높다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SU7 한 종의 차밖에 없었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량들을 구경들을 하시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러더라고요. YU7은 이제 SUV 모델인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 봤었을 때 SUV 시장이 세단 시장 대비해서 거의 사이즈가 2배 가까이 됩니다. SUV가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단보다는 아무래도 SUV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단가도 세단보다 SUV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YU7까지도 흥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샤오미가 전기차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리를 잡게 되는 이제 메이저 업체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이제 니오나 샤오펑 이런 브랜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샤오미의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은 그 니오나 샤오펑 같은 전기차 전문 브랜드들을 오히려 압도하는 속도로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 모델인 이제 세단 모델이죠. 네. SU7이고 SU7. 금년간 나온다고 하는 거는 YU7이라고 YU7인데 하는 그거는 SUV 모델이고 SUV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테슬라를 거의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들을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건데 테슬라는 사실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이버 트럭 중고차 매입을 이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신차를 판매한다면 이제 재매입하는 중고차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차량 가치가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 가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1년을 써보니 이 차 그냥 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뭐 테슬라가 물론 뭐 일단은 사이버 트럭 중고차만 이렇게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정부 정책, 행정부 정책 자체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 굳이 뭐 전기차로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나는 뭐 픽업 트럭도 이제는 전기차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당연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나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호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냥 내연기관차 픽업 트럭 탈래 좀 이런 수요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상당히 초기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래서 이제는 좀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행정부 일보다는 테슬라 본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업적으로 좀 추스르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좀 데미지를 회복을 하면서 과거에 그런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금은 거기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들을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효율부, 행정 효율부에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를 이제 일론 그만하겠다. 머스크가 네. 테슬라 신경 써야 되지. 그렇죠. 테슬라에 신경 쓰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체는 이제 뭐 당연히 뭐 관세, 미국 관세가 이제 90일 유예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곧 닥치잖아요. 그런데 그 관세 오르기 전에 빨리 미국으로 물량을 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연 초반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이게 6월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팔려면 관세 물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걸 소비자들이 좀 부담을 좀 전부 다 하든 절반을 하든 전가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가격이 다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독일 차건 뭐건 간에 다. 그죠? 일단은 관세는 지금도 물고 있습니다. 이 품목별 관세는 유예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25% 관세를 물고선 4월 달부터 수출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왜 즉각적으로 가격 인상이 안 됐냐?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있었고요. 가격 올리지 마라. 라는 압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관세 없이 수출된 재고 2,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초기 2개월 동안에는 그거 팔면서 그렇죠. 가격 안 올리겠다. 하지만 6월 달부터는 재고가 소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는 가격을 올리겠다. 어쩔 수 없이 라고 올리겠다.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발표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가격 인상 폭이 아마 관세를 100%다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할 되겠죠. 거고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한 15에서 20%까지도 신차 가격을 확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판매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인상률을 6월 달에 서서히 적용을 하면서 적응을 시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3, 4월 달에 선수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세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니까 미리 차를 사자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 인상이 뭐 5%나 뭐 10% 이렇게 단행되면은 수요가 좀 감소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6월 이후에 이 신차 미국차 판매량을 보면 수입차 판매량을 보면 뭔가 이제 약간의 관세 영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본 신호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6월 달에 판매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품목이에요, 높습니다. 이게. 네.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관세 영향은 세계적인 그 브랜드들이 다 이제 미국 관세 이 폭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럭셔리 시장은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제 비싼 제품들은 관세로 비싸지거나 말거나 사실은 구매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네. 경제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근데 이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가 있냐면 포르쉐 대표적으로 페라리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미국 관세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분명히 연구를 할 텐데 페라리 주가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8% 상승했는데 포르쉐 주가는 21%나 하락했어요. 같은 럭셔리 브랜드인데 물론 뭐 자동차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페라리가 좀 더 가격이 비싸죠. 근데 이 수입차 관세 영향이
이제 미래에 도달할 관세 영향이 어떤 브랜드, 이 럭셔리 브랜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의 민감도가 덜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부담을 조금 더 진다 하더라도 소비 구매층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거는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관세라는 거는 미국 시장에 한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페라리나 포르쉐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페라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은 반면에 포르쉐 같은 이제 독일 업체들, 특히 이제 독일 업체들이 사실 미국으로 수출 보내는 물량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 반응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 않은 뭐 메이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세가 조금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다른 시장에서 팔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글로벌 완성차에도 주가 반응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중국 로컬 업체들 미국 시장에 아예 안 파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겠네요. 유럽 쪽도 보게 되면은 미국으로 수출 보내는 물량의 대부분이 독일 업체들입니다. 그러면은 독일 업체들은 타격이 크지만 나머지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업체들은 그렇게 타격이 크지 미국 않거든요. 시장 비중이 적은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 익스포저가 다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럭셔리 베이클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관세 영향을 덜 받는 거는 맞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포르쉐나 페라리는 전기차가 일단 모델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이쪽은 약간 전기차에다 비중을 좀 많이 실는 편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의 다 이제 내연기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시간상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얘기하는 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의 포지션 증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줄이고 있는 양상인데 우리 현대차도 사실은 전기차 생산 라인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5하고 코나 일렉트릭 생산하는 울산 1공장이 12개 라인 가동을 일단 나흘간 중단하기. 일단 나흘이긴 하지만 이거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현대기아차의 주력 시장이 미국 쪽하고 그리고 국내 그리고 유럽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수요가 지금 강하지 않다. 거기에다가 미국 신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공급량이 현지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수출 보내기가 이제는 쉽지 않은 거기다 관세까지 지금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보내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내수도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내수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내수에서 좀 판매 부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경쟁이 좀 많이 심화가 됐습니다. 전기차 판매할 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 스피드나 이 여러 가지 이 관세 폭탄이라는 암초를 만났고 지형이 좀 변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미국에 대한 적어도 이제 수출이라는 이런 물량을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양상이고 전기차 자체 생산도 좀 줄이는 양상이다. 왜 그런가 이걸 살펴봤는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업체의 발군의 진격 이게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지일 팀장님 모시고 격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